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애니메이션은요, 로보트 팔을 활용해서 물체를 집어서 다른 장소에, 다른 위치에 옮겨 놓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해볼까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의 단골로 많이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이제 소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그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 링크 컨스트레인트라는 이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은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그 대상 오브젝트의 그 위치 또는 뭐 회전, 어떤 배율을 이제 상속을 하도록 하는데요. 약간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한 손에서 어떤 다른 손으로 공을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다가 다시 이거를 뭐 내려놓는다거나 뭐 다시 짚는다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게가 어떤 물체를 짚고서 이거를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옮겨 놓는 그런 거를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농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드리블을 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뭐 점프 슛을 하는 뭐 그런 장면을 만들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로봇 팔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확인을 해보면은요, 축이 지금 전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축을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링크도 또 걸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이제 링크를 걸어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링크를 이제 하게 되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계층 구조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케일의 어떤 배율, 그 배율이라고 하죠. 그 스케일을 그 자식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물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또 현상이 그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델링이 그 완성이 되고 나서는 전체를 셀렉트를 하고 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스패너가 있잖아요. 거기서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그 유틸리티에 그 리셋 엑스폼, 그 다음에 리셋 셀렉트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눌러 주게 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어떤 회전, 배율을 다 이렇게 초기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0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리셋 엑스폼이 없을 경우,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모어를 눌러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자, 리셋 엑스폼 이제 셀렉트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하이러키가 있어요. 그 하이러키에 그 어펙 피벗 온리를 누르게 되면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그 최초의 그 좌표가 그 축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트랜스폼이라는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변형에 대한 축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초기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요것도 어떻게 보면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그 이 Z축의 좌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그 원래가 이제 Z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다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Z축을 이렇게 돌려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를 잡고 이 트랜스폼을 누르게 되면 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는 거 보셨죠? 그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이 스케일도 눌러서 이렇게 다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무브를 이용해 가지고요. 얘가 움직일 그 축, 회전될 축을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얘도 자, 얘는 이쪽으로 옮겨 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축이 지금 여기에 피봇이 있는 거죠. 피봇이라는 거는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이 없네요, 그쵸? 얘는 회전이 없고 그냥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슬라이딩 되는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운데로 놔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있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물체는 지금 관절이 여기에 있죠. 그럼 요것도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예, 그리드를 꺼주셔도 됩니다. 키보드의 G를 누르면 예, 그리드를 끄고 예,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센터를 또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얘는 그냥 Z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 있든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물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가운데로, 그쵸? 예,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이 이제 다 이제 설정이 됐고,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로테이트 키를 눌러서요. 자, 이렇게 회전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얘도, 그 다음에 얘도,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링크를 이제 걸어주면 되는데, 링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이름이 지금 이제 라인 001 이제 최초에 제가 작업을 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엑스폼이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데이터가 이 수동자가 지금 남아 있는데, 자, 이거를 없애고 싶으면은 전체를 잡고 폴리로 예, 컨버트를 해주시게 되면 그 리셋 엑스폼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글로 집게 01, 얘는 집게 02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요거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8이니까 801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802 그 다음에 803 그 다음에 804 자,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5 806 그리고 얘는 맨 아래쪽에 물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떻게 할까요? 지지대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H키를 눌러주시는데 지금 한영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영키 눌러서 키보드 H를 누르면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그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게 두 개를 동시에 잡은 다음에 이제 링크를 이제 그 상위 물체에다가 이제 걸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앤 링크를 눌러주고, 자, 요 물체에다가 링크,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여기다 또 링크, 다시 얘는 이쪽에다 링크, 얘는 다시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최종 페어런트는 지지대의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의 물체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최종 자식은 이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층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려면, 자, 여기 스키매틱 뷰라는 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지금 이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이 계층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고요. 자,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 한번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얘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얘는 지금 밑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뷰 좌표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로컬 좌표계를 사용하시면 그 각도대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을 뷰 좌표계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렇죠? 네. 자, 이제 모든 설정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체를 옮길 만한 어떤 대상의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 탑 쪽에다 그 박스를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한 5칸? 한 6칸? 6칸 정도에다가 박스를 하나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높이는 적당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대략 300 정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세그먼트가 원래는 1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2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가 좀 편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그냥 1로 놓고 작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자, 2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올려질 실린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요것도 적당한 높이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 물체의 컬러를 검정색으로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질창을 불러들여서 그냥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을 합니다. 혹시 재질창이 저와 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디폴트 스위처가 있어요. 그것을 좌측에 보면 맥스 레거시가 있고 우측에는 그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색상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맥스 레거시와 아미라이트로 선택을 해서 셋을 하고 저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상황이 다르다면 맥스를 껐다가 켜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 눌러주시고 껐다 켜주셔야지 이런 재질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창도 컴팩트와 슬레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옮겨 놓을 박스를 좌측에다가 똑같이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요거도 대칭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집게 형태의 물체를 선택을 하고요. 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90도로 이렇게 회전을 또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 로봇 팔이 이렇게 이제 회전이 돼서 얘를 이제 잡게 될 건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이 실린더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약간 위를 바라보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작업이 편해지게 됩니다. 아니면 시작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토키를 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를, 자, 로보트 팔이 움직일 부분을 윈도우 형태로 셀렉트를 해주세요. 혹시 저와 같이 선택이 안 된다면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커스터마이즈의 그 프리퍼런스, 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씬 셀렉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마우스가 왼쪽으로 왔을 때 윈도우 기능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오른쪽에서 레프트 방향으로 갔을 때는 크로싱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되면 윈도우 기능,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 이제 점선이 생기는데 걸쳐진 물체 또는 포함된 것까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전체 움직여질 물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0프레임 슬라이더 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예, 타임 슬라이더라고 그래요, 여기를. 예,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첫 번째 키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시작키예요, 시작키. 예, 이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것이다 라는 시작 키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케일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로테이션만 회전되는 애니메이션인데 요 앞에 이 물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포지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잡아주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준 다음에 그냥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키가 이렇게 빨간 거와 녹색으로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프레임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얘가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건데 현재 좌표계는 이제 뷰 좌표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로테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앵글 스냅을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단축키는 키보드의 A키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 해당 그 앵글 스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앵글 스냅을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만큼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기본값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10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적당하게 뭐 한 대략, 예, 실린더를 건들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예,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으로 이동을 하고 얘를 이제 잡아주고 이제 회전을 해줄 건데 지금 시작키가 0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20프레임에 놔두고 얘를 9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0에서 출발하는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10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이제 회전이 되겠죠. 예, 이렇게 시간차를 주는 거예요. 예, 나머지도 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내려오겠죠. 예,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0프레임에서 지금 시작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20에서 여기를 또 봐야 되겠네. 20에서 출발하는, 그쵸? 예,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고 시작키를 0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30으로 간 다음에 요 구간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제 들어 올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들어주고 회전을 하고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 내려오는 구간이 상당히 길죠? 10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것도 어색하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10프레임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이 10에서는 지금 이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0에 있는 키를 Shift 키를 눌러서 20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10에서 20프레임 구간은 지금 이제 이 올려진 각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럼 20에서 30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쵸? 나오면서 동시에 얘를 집게를 이제 벌려줘야 되는데, 자, 그럼 현재 애니메이션의 위치가 이제 30까지 온 거예요. 그럼 30에서 시작키를 알려주는데, 물론 여기에서 시작키를 만들어도 되고요. 다시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키를 이렇게 가져오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현재 얘는 시작키만 있을 뿐 엔드키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잡고 40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 F3을 눌러 볼게요. F3 그다음에 F4 이렇게 눌러서 물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키보드에 G를 눌러주면 그리드가 사라지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30에서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오는 예, 장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팔을, 그쵸? 이 집게가 벌어지면서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에서 미리 얘를 벌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개의 키는 현재 0에 또 있죠. 그럼 0에 있는 이 키를 물체 두 개를 잡고 이렇게 30으로 갖다 놓게 되면 이제 30에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40으로 갖다 놔도 되고 아니면 20에서 30프레임으로 이동을 될 때 팔을 이렇게 집게를 미리 벌려 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30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를 이렇게 주면 되죠. 그렇죠? 한 마이너스 한 15도 정도로 얘는 이쪽으로 또 15도 네, 이렇게 대칭 형태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예, 이렇게 오면서 벌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시간차를 뭐 25로 나서 이렇게 짧게 예, 이렇게 벌어지게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벌어지면서 오게끔 그죠? 아니면은 여기에 도착을 하고 나서 벌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한쪽만 이제 잡혔는데 지금 30에서 35죠?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키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칭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뻗어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40프레임에서는 얘를 이제 잡아주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키가 35프레임에 있는 키잖아요. 그럼 요거를 Shift 키를 눌러서 40으로 복사를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35에 있는 키를 40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0, 네, 50에 와서 얘가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좀 너무 긴 것 같네요. 한 45로 볼게요. 예, 그래서 5프레임 사이에 얘를 집어주는 거기 때문에 40으로 놓고, 이렇게 잡아주는 듯한, 네,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네, 좀 위치가 좀 잘 안 맞는데, 네, 그냥 이대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겹쳐져 있는데, 뭐 이럴 때는 실린더의 크기를 레디우스 값을 좀 줄여서, 그쵸? 네, 이렇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예, 이런 거 수정하실 때는 오토키를 끄고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오토키가 켜진 상태에서 수정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수정할 때는 오토키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끝났으면 이제 오토키를 다시 켜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오면서 탁 집게 되겠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집고 나서 얘를 이제 옮겨가야 될 건데 40프레임, 그러니까 45프레임, 그러니까 40프레임까지는 이 박스에 얘가 구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 오토키는 일단 잠시 꺼주고요. 뭐 켜도 해도 상관없는데요. 자, 이 실린더를 선택을 하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에 링크 컨스트레인트를 눌러서 이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40프레임에 이 물체가 이 실린더가 박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약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면 45프레임에서 얘가 이제 이동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add 링크를 눌러서 구속시킬 따라갈 어떤 해당 대상 물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802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움직여 보면은 이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오토키를 끄고, 그러니까 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또 알려줘야 되겠죠. 45프레임에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시작키를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네, 로테이션만 켜놓을게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55로 가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예, 그럼 따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얘를 선택을 해보면 현재 45프레임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801로 지금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5로 와서 얘를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90도, 180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예,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실린더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55프레임에서는 이 박스에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add 링크를 눌러주고 이 박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55프레임까지만 예, 여기에 이제 구속이 걸리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얘를 펼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집게를 이제 이렇게 펼쳐 놓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45프레임에 있는 키를 55로 이동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55로 이동을 하고 60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게를 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한 15도 정도 이렇게 또 벌려줍니다. 이렇게. 네. 놓아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놓아주자마자 벌려주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70으로 가서 이제 얘가 접혀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40에 있는 이 키를 복사를 가져와도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또 시작 키를 예,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럼 얘는 포지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벌려주고, 여기다 놔야겠네요. 예, 60프레임에서 벌려주자마자 이제 70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바짝 들어가게 해줄게요. 네, 그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 놓아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이 집게도 또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물론 집게를 벌려놓은 상태로 뭐 원래대로 돌아가도 되지만 그러면 55프레임이 이제 닫혀진 형태란 말이죠. 얘는 벌려있는 상태고 그러면 65프레임으로 가서 이 55프레임을 복사를 해주는 거죠. Shift 키를 눌러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얘를 복사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놓아주고 뒤로 빠지면서 예,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네, 좀 일찍 빠지게 되면은 조금 더 시간차를 예, 벌려주셔도 돼요. 얘를 이렇게. 네, 그럼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시 원래의 처음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돌아가기 전에
얘를 똑바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30에 있는 키가 있는데 그럼 70에서 작동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나는 출발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30에 있는 키를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로테이션으로 키를 생성을 하셔도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으로 가서 얘를 이제 로테이트로 똑바로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서 이렇게 똑바로 세웠어요. 그쵸?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면서 이제 다시 얘가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이렇게 숙여줍니다. 이렇게 원래 각도대로.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지금 70에서 80 사이에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80에서 얘가 접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0에서는 지금 현재 키가 없어요. 그럼 여기 30에 있는 키를 가져와도 되고 이 80에서 마찬가지로 시작 키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키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90에서 얘를 이제 원래 각도대로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빠지고 내려와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90에서 현재 또 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크레이트 키로 로테이션 키를 만들어 주고 다시 100으로 와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플레이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단축키예요.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물음표 되어 있는 키 이렇게 같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로봇 팔이 작동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타임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더 재밌게 하려면은 실린더가 뭐 높은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있다거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고 얘도 유로 방향으로 그쵸? 로컬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장면을 연출을 해주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천천히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면은 그 타임 컨피그에 들어가서 시간을 이렇게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2분의 1 배속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확인하면서 결과를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재밌죠? 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링크 컨스트레인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 저는 우연찮게 딱 100으로 끝나게 됐는데요. 이거를 더 시간을 추가를 해서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컨트롤 Alt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시간을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여기 타임 컨피그레이션을 눌러서 그 엔드 타임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늘려주면서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100으로 우연찮게 딱 끝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1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최종적으로 저장을 이제 하시려면은 그 렌더 셋업을 눌러주고 지금 저는 렌더러가 스캔라인 렌더러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디폴트 스위처가 현재 그 맥스 레거시로 되어 있는데 일반 맥스로 이걸 해놓게 되면은 그 아놀드 렌더러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맥스 레거시는 스캔라인 렌더러로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액티브 스캔라인 렌더러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액티브 타임 전체 애니메이션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렌더링 그 사이즈 정해주시고 그래서 렌더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VI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파일을 눌러서 자, 폴더를 이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AVI, 그 다음에 이름을 뭐 로봇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컴프레서 압축키는 DV 비디오 인코더나 언컴프레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언컴프레스로 해볼게요. 그래서 OK. 그 다음에 이제 렌더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가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캔슬 하고요. 자, 렌더링을 했을 때 그 백그라운드의 컬러는요, 그 렌더링의 인바이러먼트에 가보면 그 단축키가 8입니다. 8.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다른 컬러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넌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네, 그리고 재질창을 꺼내줍니다. 네, 그래서 요 그라디언트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인스턴스 방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서 그 기본 컬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렌더를 눌러주시게 되면 예, 백그라운드의 컬러가 이제 그라디언트로 나와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범위를 알고 싶으면은 그 Shift F를 눌러서 어디까지 렌더링 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퍼스펙티브를 눌렀을 때 그 쇼 세이프 프레임이 있어요. 네, 그거를 눌러서 네, 확인을 하시고요. 또는 카메라를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또 애니메이션이 가능한데 네, 여기서는 그냥 카메라를 생략을 하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각도를 이제 잡아주고 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눌러주면 이제 덮어 씌우겠느냐. 그래서 yes를 해주시면 예, 다음과 같이 네, AVI로 현재 이제 압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금속 재질로 작업을 해서 약간 렌더링의 타임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단순한 뭐 색상이었으면은 아마 렌더링 속도가 예, 상당히 빨리 지나가게 되죠. 자, 렌더링이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결과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장이 된 그 AVI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예, 다음과 같이 네,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무한 반복으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게 됐네요. 자, 이렇게 그 로봇8, 그 다음에 링크 컨스트레인트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로봇의 팔이 작동이 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거를 응용을 해서 좀 다른 방법의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린더 대신에 뭐 박스라든지 주전자를 가지고 뭐 다양한 각도로 뭐 옮겨 놓는 뭐 그런 장면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하나 더 카피를 해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또 다른 로봇가 예, 또 다른 자리로 옮겨 놓는다든지 뭐 그런 응용까지 해주시면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요. 자, 그 로봇 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다음에도 다른 또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